안녕하세요. IT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정의 함수 편의 두 번째 여행지로 자바스크립트의 사용자 함수를 선언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해보고 이에 따른 특징이나 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선언 구조에 따른 분류를 보면 화면과 같이 선언적 함수, 함수 표현식, 리터널 함수, 클래스 메서드, 생성자 함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함수 표현식 안에는 기본 함수 표현식, 화살표 함수, 익명 함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리터널 함수에는 즉시 실행 함수, 화살표 함수, 익명 함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가 중복되는 이유는 함수의 선언 구조는 동일하지만 쓰이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언 구조에 따른 분류를 중복 없이 나열하면 화면과 같이 대략 7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여행지의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언적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적 함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함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선언적 함수형은 함수 선언식이라고도 불리며 이 선언적 함수 형태는 호이스팅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호이스팅이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전에 선언적 함수들을 가장 먼저 메모리에 상주시킨 후에 스크립트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함수의 선언부와 호출부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상단에 배치하고 함수가 선언되는 부분이 그 아래에 있어도 코드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호이스팅이 갖고 있는 특징 중 두 번째는 선언된 함수를 항상 메모리에 상주시켜 놓기 때문에 메모리 점유량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언적 함수와 함수 표현식 등등의 형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언 방법은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함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매개 변수와 리턴 값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보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함수를 선언하기 전과 후의 위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함수가 선언되기 전에 호출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 키워드로 함수를 선언하는 선언적 함수 또는 함수 선언식으로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 함수가 호이스팅되어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함수를 메모리에 로드해 놓습니다. 따라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 상단의 위치에 있어도 정상적으로 함수가 실행됩니다. 물론 함수 선언부의 하단에서 함수를 호출해도 정상적으로 함수가 실행됩니다. 따라서 콘솔 창에는 화면과 같이 두 번의 함수 호출의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코드 진행은 코드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함수의 분류 방법 중 두 번째로는 함수 표현식 중에 기본 함수 표현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표현식은 정의된 함수를 하나의 변수에 대입하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형태입니다. 함수 표현식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함수 선언식처럼 함수가 호이스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함수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시점은 변수가 사용되는 시점에 메모리에 올라가며 해당 스코프 즉 해당 함수의 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제거됩니다. 물론 변수가 함수 밖에서 참조되지 않은 경우에만 메모리에서 제거됩니다. 사용 형식은 펑션 키워드로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명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하나의 변수에 대입하면 함수 표현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의된 함수명은 실제 코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또한 함수명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익명함수, 즉 이름이 없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함수 표현식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my펑 함수를 선언하여 변수펑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my펑란 이름의 함수명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함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직관적인 오류 메시지에 보일 뿐입니다. 함수의 실행은 함수가 대입된 좌변의 변수명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인자값을 주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인자값은 매개 변수 x와 y에 대입되어 실행되며 두 개의 값을 더한 결과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리턴된 값은 다른 함수형들과 동일하게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 지정한 좌변의 변수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리턴된 값을 콘솔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함수 형태는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 형태입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소괄호와 화살표를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 화살표 함수의 모습은 매개 변수도 없으며 정의된 함수가 변수에 대입되지도 않은 형태입니다. 두 번째 화살표 함수는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함수 내용을 변수에 대입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은 화살표 함수를 변수에 대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시는 함수 표현식의 함수와 화살표 함수와의 작성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함수 표현식에서 작성되었던 펑션 키워드와 함수명은 생략되고 대신 소괄호 안에 매개 변수만을 적습니다. 그런 후에 작성된 함수를 하나의 변수에 대입하여 나중에 반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둔 내용입니다. 함수 표현식이나 화살표 함수나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화살표 함수의 다음 예시는 배열값을 필터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짝수만을 걸러내어 리턴하는 예시입니다. 필터 내장 함수는 배열값들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필터 함수의 인자값이 함수의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형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배열값을 하나씩 가져와 2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짝수인가를 판별하여 참이면 새로운 배열에 현재 값을 추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어쨌든 익명함수형으로 작성된 내용을 화살표 함수로 수정한 예입니다. 펑션 키워드와 리턴 키워드가 생략되어 있지만 기능은 외쪽 예시와 동일합니다. 아주 짧은 예이지만 이런 식으로 펑션 키워드나 리턴 키워드가 생략되므로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함수 표현식의 종류 중 하나인 익명함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익명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명 없이 함수를 작성하여 실행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수에 대입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므로 함수 표현 방식 중 하나로 구분되며 함수명이 없기 때문에 일회성 방식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변수에 대입함으로써 재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익명함수 형태는 주로 이벤트 처리를 위한 콜백 함수 형태로 사용되거나 다른 함수의 인자값을 익명함수 형태로 지정하여 사용됩니다. 익명함수를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된 익명함수를 하나의 변수에 담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매개 변수를 통해 인자값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에 사용되는 익명함수입니다. btn 객체가 클릭되면 해당 익명함수가 호출되어 함수 내용이 실행됩니다. 세 번째도 역시 이벤트 핸들러에 사용된 익명함수인데 동일한 익명함수이지만 표현 방식을 화살표 함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함수 형태는 리터널 함수입니다. 리터널 함수란 함수를 하나의 값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익명함수와 화살표 함수, 그리고 즉시 실행 함수가 대표적인 종류라 볼 수 있습니다. 익명함수와 화살표 함수는 본 영상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즉시 실행 함수에 관해서만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수인 즉시 실행 함수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려보면 즉시 실행 함수란 말처럼 별도의 호출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즉시 실행 함수의 특징은 모든 변수들의 스코프가 지정되어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와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변수나 함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충돌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간의 충돌 현상을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실행 함수는 재사용이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모듈화 대체 수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점점 사용 빈도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실행 함수의 기본 구조는 소괄호를 연 이어서 두 번 작성하게 되면 됩니다. 첫 번째 예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형태로 두 번째 소괄호에서 전달한 값을 각각 xy로 받아 함수가 즉시 실행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라이브러리들 간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로 jQuery 라이브러리를 $기호로 받아 즉시 실행 함수 내부에서 $기호를 사용하여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 즉시 실행 함수 외부에서는 동일한 $사인을 글로벌 변수 형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클래스 메서드입니다. 다른 함수와는 다르게 ES6에 추가된 자바스크립트의 구조 중에 하나인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클래스 메서드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함수를 선언할 때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래스를 객체로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터와 게터용 함수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클래스 메서드로서 클래스 내부에서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함수를 클래스 메서드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스 생성자란 함수인데 이는 클래스가 new 키워드를 사용하여 객체로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함수명은 컨스트럭터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터와 게터 역할을 하는 함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터란 set이란 키워드를 사용하여 함수를 선언하며 외부에서 값을 전달받아 클래스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게터는 세터와는 반대로 함수 내부의 값을 함수 외부로 반출하는 기능을 갖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일반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세터와 게터 역할을 하도록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세터와 게터를 따로 사용함으로써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래스 메서드 중 일반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클래스 내부에서 함수 중 메서드를 선언할 때는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선언합니다. 매개 변수나 리턴값 유무 등은 일반적으로 펑션을 선언할 때와 같습니다. 그 아래 코드는 멤버 클래스를 선언하고 멤버 카운트라는 일반 메서드를 선언한 예입니다. 선언된 클래스는 new 키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대입해둡니다. 생성된 객체 m을 사용하여 멤버 카운트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콘솔창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리턴받은 100을 출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생성자는 컨스트럭터를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이때 클래스를 new 키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 아래 예시에서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는 멤버 클래스의 클래스 생성자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dis.id와 dis.name은 멤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입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함수를 지정할 때는 dis 키워드를 사용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성자를 통해 전달된 id와 name 값을 멤버 클래스의 속성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한 후에 인포 함수를 호출하면 콘솔창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출력될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메서드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터와 게터, 함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와 같은 언어를 다루어 본 여행자님들께서는 세터나 게터에 대한 용어나 쓰임새가 그리 낯설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행자님들께서는 아마도 생소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세터는 클래스 외부에서 클래스 내부로 값을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목적의 함수를 뜻하며 함수 앞에 set 키워드를 사용하고 게터는 이와는 반대로 클래스 내부에 있는 값을 클래스 외부로 전달할 때 사용되는 특수 목적 함수를 의미하며 함수 앞에 get 키워드를 사용하여 함수의 용도를 표시합니다. 아래 코드는 멤버 클래스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한 뒤 변수 m에 대입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 아래 코드는 세터를 사용하여 값을 클래스 내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다른 함수에서처럼 함수의 소괄호 안에서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여 값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콘솔에 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보면 게터를 사용하여 멤버 클래스 안에 있는 값을 가져와 출력하는데 게터도 일종의 함수이지만 소괄호 없이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7번째 함수 형태인 생성자 함수형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생성자 함수란 선언적 함수 즉 함수 선언식과 동일하게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함수를 정의한 후에 new 키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한 뒤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아래 코드는 간단 예시입니다. 함수 선언식과 동일한 형태로 멤버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된 함수는 new 연산자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한 뒤 변수에 대입하고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w 연산자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자 함수 내에서 선언된 내부 함수들은 생성된 각 객체별로 독립적으로 생성됩니다. 만약 각 객체별로 굳이 함수가 필요 없다면 동일한 생성자 함수로 만들어진 객체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프로토타입입니다. 아래 코드를 보면 멤버 함수로 만들어진 각 객체가 공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포 함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든다면 메모리 누수 현상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처리 속도의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크마 6버전 이후에는 앞서서 보았던 클래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자 함수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선언적 함수형으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한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dis.id와 dis.name은 멤버 함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자바와 같은 언어에서는 필드라고 부르는 변수들입니다. 또한 info의 함수형으로 선언된 함수가 대입되어 있습니다. info 함수에서는 멤버 함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하나의 리터널 타입의 값으로 리턴하고 있습니다. dis.info처럼 함수가 선언되면 멤버 클래스가 객체로 생성될 때 각 객체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사용됩니다. 멤버 함수를 new 키워드로 객체를 생성하여 변수 m에 대입하고 객체 m의 info 함수를 호출하여 리턴된 리터널 값을 콘솔창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6 이후에는 클래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번 여행지의 마지막 코드인 듯합니다. 생성자 함수에서 사용되는 공용 함수 또는 공용 메서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드는 생성자 함수 예시에서 보았던 info 함수를 생성자 함수의 공용 메서드로 바꾸어 본 예시입니다. 상단에는 선언적 함수 형태로 멤버 함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코드를 보면 info 함수를 공용 메서드로 선언하고 있는데 member.prototype.info가 선언되어 있고 함수형으로 작성되어 대입됩니다. 내용은 앞서서 보았던 예시와 동일합니다. 그 아래 코드를 보면 객체 변수 m1과 m2에 각각 멤버 함수를 서로 다른 인수값을 사용하여 생성한 뒤 변수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프로토타입 형태로 선언되어 있는 함수는 한 개만 생성되고 객체 변수 m1과 m2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선언 방식에 따른 7개의 함수를 정말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익히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여행자님들은 많이 보고 써왔던 함수들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여행을 시작한 여행자님들에게는 머리에 쥐가 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선언적 함수 형태와 익명함수, 그리고 화살표 함수를 기준으로 자바스크립트 함수 부분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사용자 정의 함수의 세 번째 영상으로 실행 방식에 따른 함수 형태를 여행해 보려 합니다. 이상 IT 이곳 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